자, 해리 케인이 토트넘의 아이돌에서 토트넘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유다? 빌런이 됐습니다. 빌런. 네, 뭐 네. 유다라 많이 부르지 않나요? 그렇죠. 막 배신한 선수에 대해서는 팬들이 해리 케인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인터뷰 발언이 좀 어떻게 보면 세다고 해야 되나요? 워딩이 센 거보다는 내용이 좀 저격성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잉글랜드 대표팀이 소집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 전 소집 인터뷰 때 경기 전 인터뷰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맞습니다. 바이에른 뮌헨 간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을 과하게 줬어요. 네, 그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한 행복감과 의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던 건 아니겠죠. 뭐 토트넘 팬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솔직하게 너무 솔직한 틀린 얘기는 없지 않냐.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팀의 레전드 선수로서 좀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에는 본인이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워딩들이 있었죠? 일단 뭐 압박감이 토트넘 때와 다르다. 뭐 대표적으로 좀 큰 충격을 준 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UCL에 참가하는 것과 조별리그 통과를 바라보는 팀에 이제 UCL에 참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다. 뭐 이런 얘기. 그래도 바이에른에서는 매 경기 승리해야 한다. 토트넘에서 압박감과 다르다. 토트넘에서는 몇 경기 승리하지 못해도 뭐 이 정도 압박감 없었다.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남겼습니다. 네,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불필요하게 뼈를 때리는. 그것도 이게 이 친구가 토트넘을 좀 매기려고 한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. 그냥 진짜 그냥 솔직하게 느낀 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토트넘 팬들한테는 전곡이 찔렸다고 해야 될까요? 좀 약간 그래도 우리 레전드급 선수였는데. 그러니까 해리 케인은 토트넘이 거둔 모든 성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모든 성과에는 그 공헌이 있는 선수고 좋지 않은 결과에는 책임이 있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단 말이에요. 게다가 사실상의 윌리스가 뭐 완장을 찼지만 사실상 라커룸의 리더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팬들이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팬들이 볼 때는 아니 네가 한 거잖아 다. 네가 만들어 놓은 팀인데, 네가 이끌었던 팀인데 결국 네 책임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팬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다 우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너가 마무리 못한 거지 않느냐. 그렇죠.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케인이 결승전에 뭐 3번 소속팀에서 그리고 유로 결승전도 있었고 여기서 다 트로피를 못 들었기 때문에 또 케인이 보면 중간에는 자리를 비웠다가 부상으로 결승전에 딱 나타나서 좀 부진하고 이제 트로피를 못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이제 팬들은 이제 그런 거에 분노를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손흥민 선수하고 뭐 비즈니스 관계긴 하지만 굉장히 친한 비즈니스 관계잖아요. 그렇죠. 손흥민 선수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. 근데 인터뷰라는 게 뭐 보통 우리가 스킬을 얘기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마음에 없는 얘기를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. 근데 손흥민 선수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.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. 설령 이런 워딩을 했더라도 앞이나 뭐 중간이나 뒤에 내가 더 잘했어야 되지만 그렇죠. 아니면 모든 게 내 책임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.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를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근데 지금 그냥 압박감이 다르다 하면 되지 왜 굳이 토트넘 때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 팬분들은 직접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대표팀 A매치를 앞두고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뭐 이적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한국 대표팀에서는 월드컵 본선 나가는 게 목표고 한두 경기 져도 압박감이 덜하지만 토트넘에서는 다르다. 그렇죠.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다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. 이거 굉장히 그럼 팬들이 너는 이제 국대 오지 말고 거기 가라.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. 무례한 거죠.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때로는 그 내용에 맞고 틀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 태도라든가 의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해리 케인은 결국 이제 본인의 현재 상태, 본인의 앞으로의 의지를 밝히는 과정 요 차원에서 했던 인터뷰인데 이게 본이었을 수도 있나? 본이 아니게 토트넘에게 굉장히 좀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후폭풍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. 만약에 케인이 작년에 맨시티를 갔다. 근데 가서 이런 얘기 했으면 진짜 더 파장이 컸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토트넘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최근 시즌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전 동료들에 대한 리스펙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. 그것도 있죠. 라는 생각을 했어요. 팬들도 보면서. 팬들이지만
동료들 같이 뛴 동료들인데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들이 자기를 좀 바이에른 뮌헨보다 좀 안 좋다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장 팬들을 좀 뭐랄까 좀 가장 긁었던 멘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여기 디제스터 재앙이다. 예, 이런 얘기했습니다. 토트넘에서도 우리는 늘 승리하기 원했지만 승리 없이 몇 경기가 가는 게 재앙까지는 아니었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if you went a couple of games without winning, it was not a disaster라고 표현을 했어요. 네. 디제스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나를 욕해달라는 얘기죠. 너무 센 워딩이죠. 네. 그러면서 at 바이언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you have to win every game. 근데 모든 축구는 다 이겨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. 네. 토트넘이라고 뭐 have to win every game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그쵸, 네. 근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맞는 말 했는데 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. 이거는 좀 과도한 그렇죠. 최근에 솔직히 네. 토트넘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토트넘도 항상 승리를 목표로 하는 팀이고 그리고 뭐 결승전에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. 네.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바이언에 대한 과한 축전수를 좀 보여주고 싶었나? 나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. 네. 새로운 팬들한테 좀 지지를 얻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. 뭐 새로운 고용주들한테 네. 점수를 딸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디제스터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해리 케인 뭐 인스타나 트위터 가보면 요거에 대한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디제스터 결국에는 네가 만든 디제스터 아니냐. 그렇죠. 네가 그렇게 생각했지 사실 우리는 안 그렇지 않았다. 저는 저 댓글이 되게 네. 기억이 남았는데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 넣은 UCL 골이 너보다 많다. 네. 그러니까 케인이 한 골 넣었고 히샬리송이 네. 2골 넣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. 근데 케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인 반응을 하진 않고 있는데 네. 제가 뭐 인스타 들어가봐도 뭐가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파문이 꽤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하나로 해리 케인 토트넘 팬들이 지난 시즌 끝나고 너 가도 된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거든요. 우리 팀에 있으면 우승 못하니까 네. 다른 팀 가서 우승 트로피 드는 모습 보고 싶다. 그게 이제 애정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. 참 토트넘이 에서 우승하기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한 얘기인데 팬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선수가 그것도 에이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른 거죠. 그렇죠. 네. 아니 솔직히 뭐 토트넘에서도 정말 우승하고 싶었지만 운이 없었다. 바이에른에서는 하고 싶다.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그렇죠. 내가 못했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미안하다. 네. 뭐 이런 이렇게 얘기했으면 윈윈이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기중심적인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는데 일단 뭐 그 얘기가 있었죠. 그러니까 다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이제 웸블리에서 네. 열리고 또 그 유로 2024가 독일에서 열리는데 그렇죠. 그 두 대회에서 다 우승을 뭐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. 네. 영화 얘기하면서. 네, 맞습니다. 누군가 영화를 제작한다면 뭐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 네. 네. 근데 웸블리에서 솔직히 보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, 케인이. 네. 유로 2020도 웸블리였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리그컵 결승전도 웸블리에서 열리는데 뭐 케인이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. 뭐 좋은 선수고 이번에도 A매치 때 보면 그 하이로 호골 봤습니까? 아, 야, 그 거의 뭐 수비형 미필더까지 내려가가지고 네. 아, 그 패스가 케인 패스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네. 사비 알론소인 줄 알았어요. 진짜 그 정도였습니다. 그런 패스를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네. 그 개인이 잘하는 거랑 팀이 잘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를 최근에 토트넘이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지금 해리 케인은 뭐랄까요, 이제 본인이 약간 부진할 때도 팬들이 응원해주고 좀 믿어주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인터뷰가 네, 본인의 어떤 그 셀레브로서의 혹은 어떤 국가대표 주장으로서의 밸류를 네. 많이 좀 떨어뜨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. 레비 회장한테 좀 많이 되어서 토트넘에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생긴 건가? 뭐 그럴 수도 있지. 차라리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. 불특정 다수를 저격한 셈이 돼버려서 좀 아쉽게 됐고 아무튼 케인은 이제 뭐 답이 없습니다. 잘하는 거밖에는. 우승밖에 답이 없어요. 네. 여기서 우승 못하면 저 인터뷰는 계속 회자되면서 깔 겁니다. 그렇죠. 네, 우승하고 그 사이에도 사과를 해야겠지만 좀 토트넘 팬들에게 그렇죠. 아직 토트넘에 인사하러도 안 갔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이번 대표팀 소집하러 갈 때도 딱히 뭐 네, 뭐 방문하거나 한 게 없었네. 네. 뭐 이렇게 라커룸 그러니까 팀에 가서 구단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좀 하고 이게 감독 코치 뭐 팀 선수들 구단주뿐만 아니라 네. 거기 수많은 스태프들하고도 다
정말 오래 본 사이일 거 아니에요. 그쵸. 인사를 좀 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 보면 뭔가 좀 네.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수는 있죠. 네, 그렇죠. 네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칸의 시절에도 팬들이 응원을 해줬었는데, 그렇죠. 네, 참 어쨌든 해리 케인 입장에서는 커리어에서 이게 물론 굉장히 좀 멘탈이 강한 선수라 네. 별로 안 흔들릴 수 있지만 좀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